안녕하세요, 김태선입니다. 강의가 있어 어느 회사에 갔습니다. 처음 가는 회사였는데 한 20층 건물의 5에서 7층을 이 회사가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7층 회의실로 오라는 안내를 받고 올라가 보니 출입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옆에 있는 인터폰으로 연락해서 문을 열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5층으로 내려가 총무팀의 안내를 받고 다시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5층으로 내려가서 서성거리는데 누구 한 명 관심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담당자는 전화를 받지 않고 총무팀은 어디인지 한참을 두리번거려야 했습니다. 누구 한 명 어떻게 오셨냐고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때 이 회사는 기본기가 없는 회사라고 느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회사 생활에서 직원들이 가져야 할 3가지 기본기에 대해서 생각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기는 물에 젖지 않고 수영하겠다는 욕심 버리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회사 사람들은 같은 집에 사는 가족보다, 그리고 학창시절 내내 같이 붙어 다녔던 절친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가깝게 붙어 지내는 사이입니다. 그런데 회사 사람들과 철저하게 선을 긋고 최소한의 관계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쭉 일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괴롭고 힘든 시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돈 받고 하는 일이니 계약 시간인 9시에서 6시까지 딱 그 시간에 내 것만 하고 가면 그만이야. 누가 뭘 하든 상관없어. 이런 태도는 순조로운 직장 생활을 방해합니다. 유치원생들이 물놀이를 하고 싶은데 물에 젖지 않고 싶어 하는 꼴입니다. 옆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 오늘 컨디션은 어떤지, 그리고 오늘 우리 팀의 보고 날인데 그 결과는 어떨지, 이렇게 내가 속한 조직과 동료에 대한 관심은 기본입니다. 이런 기본기가 갖춰진 사람이 많다면 외부인이 우리 회사에 들어와 서성거릴 때 누구라도 나서서 어떤 일로 오셨어요? 누구를 찾으시죠? 이렇게 응대했을 겁니다. 더불어 동료에게 보일 수 있는 내 관심의 가장 쉬운 표현은 인사입니다. 그리고 이는 가장 효과적이기도 합니다. 인사는 나이나 직급에 관계없이 내가 먼저라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인사는 회사 내에서 자신의 지지 세력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손님을 맞는다는 마음으로 눈을 바라보며 좋은 아침, 오늘 고생했어, 좋은 저녁 시간 보내, 이렇게 하는 인사는 당신을 근사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둘째,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지킵시다. 회사 사람들과 같이 일하고 밥도 먹고 저녁에 술 한잔하고 그렇게 오랜 시간을 보내면 서로 정도 들고 전우애 같은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서로 격이 없어지면서 지키던 것들이 생략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깍듯이 머리 숙여 인사하던 모습에서 점점 허리가 펴지더니 고개만 까딱하다가 이제는 본척만척 할 때도 있습니다. 이는 비단 아랫사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윗사람들도 자기 기분 안 좋으면 동료를 본체만치 하기도 하니까요. 또 회사라는 공적 영역에 형이나 언니, 동생이라는 사적 감정이 개입되면 분명히 이는 문제를 일으킵니다. 선 넘는 행동과 말을 하면서 직장이라는 공적 영역에서 지켜져야 할 규칙과 질서가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사람 사이의 물리적 거리는 어느 정도가 좋을지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친밀한 거리는 45cm 안팎으로 상대방의 숨결이 느껴질 정도의 거리라고 합니다. 개인적인 거리는 1m 정도의 거리로 지인이나 동료 정도의 친밀함을 전제로 한답니다. 사회적 거리는 2m에서 3m 정도로 처음 만나 인사하는 사람과의 간격이라고 한대요. 그럼 회사에서는 어느 정도의 거리를 유지해야 좋을까요? 맞습니다. 개인적인 거리 정도로 1m 정도의 물리적 거리와 그리고 정서적 거리를 유지하는 게 가장 좋아 보입니다. 이 거리를 유지한다면 직장 동료 간에 함부로 어깨를 두르는 행위나 상대를 불편하게 하는 행동도 하지 않을 겁니다. 셋째, 보고는 직장 생활의 기본입니다. 보고는 업무의 시작과 끝이고 그게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빠는 회사 가면 뭐해? 이런 아이의 질문에 자기 일상을 되짚어 봤더니 보고하러 회사에 가는 거였다. 어느 분이 이렇게 말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보고는 회사 생활에서 빈번하고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 내 마음대로 판단해서 이 정도는 내가 알아서 해도 되겠지,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가도 되겠지,
이렇게 무신경하게 처리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보고의 경중 판단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보고받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나는 사소하다고 여겼지만 그것이 수신자 입장에서는 중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보고는 업무나 프로젝트, 그리고 TF 활동 보고처럼 거창한 것들만 생각하기 쉬운데 아닙니다. 업무 관련 보고는 물론이고요. 출장, 외근 이런 보고도 해야 됩니다. 특히 이때는 업무상 내가 어디에 가서 누구를 만나는지 명확히 밝히고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조퇴나 퇴근 보고 등도 팀장에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팀장은 팀 내에 있는 모든 일에 신경을 써야 하므로 아무리 기억력이 좋고 뛰어난 능력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팀 내 모든 일을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세밀하고 수시적인 보고는 득이 되었으면 득이 되었지 실이 되지는 않습니다. 회사는 살아있는 생명체와 비슷합니다. 정해진 모습이 있는 게 아니라 구성원들의 노력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뻔한 소리로 들으실 수도 있겠으나 사실입니다. 구성원 간의 기본적인 규칙을 잘 지키셔서 일할 맛 나는 일터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알고 있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행으로 옮기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